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비더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이제 잠깐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주식을 모아갈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매집하거나 모아가는 주식 한다 그럴 때 삼성전자 같은 뭐 대형 우량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냥 어차피 나는 길게 볼 거고 가치 투자할 거야. 그러니까 대형주 해야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 그때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때 똑같이 모아가더라도 그런 대형주보다 중소형주로 하면 조금 더 유리한 점이 있을 텐데 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관련해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모아가는 주식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주식하는 전반에서 중소형주를 좀 많이 합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닥에 있는 소형주들, 중형주들 뭐 이런 것들 대체로 많이 하시긴 하지만, 또 저희가 하는 건 또 약간 좀 결이 다른, 또 저희 방송 꾸준히 보셨으면 아실 그런 내용으로 중소형주를 다루거든요. 저희 식으로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좀 약간 편협하게 중소형주를 매매하고 있다면, 저희는 조금 더 폭넓게 다루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가 과연 중소형주를 왜 하고 있으며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건지,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따라하면은 주식하는데 도움이 될지 다방면으로 얘기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실제로 저는 중소형주 매매할 때 대형주보다 좀 더 선호한다면 선호하고 매매 빈도도 많은 것도 사실인데, 매도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매도. 결국에 대형주나 중소형주나 뭐가 얼마나 차이 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저는 차이가 꽤 많이 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형주 같은 경우는 제 느낌으로는 약간 이렇게 쭉 매수가 이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서야 쭉 연속으로 매도가 되는 이런 형태라고 하게 되면은,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매수와 매도가 그때그때 섞일 수 있다. 이 차이가 매매에서는 정말 너무나도 많은 차이를 만들어낸다. 수익적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되게 많이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설명을 더 드려야지 이해가 될 것 같긴 한데, 또 이렇게 그려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매수를 이렇게 쭉 하는 와중에도 매수가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차이도 있어서 매도라고 적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이 그림만 보면은 이제 매수도 다르고 매도도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시려는 거는 매도가 중간중간에 이제 섞여 들어가는 거를 이제 표현하신 것 같거든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까요? 이게 실제로 매매를 할 때 뭐 어떻게 매도가 섞여 들어간다는 건지, 그리고 그게 왜 장점인지 일단 그거를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대형주 같은 경우에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한번 봐볼게요. 전부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런 흐름을 한번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원론적으로는 여기서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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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매도 좀 섞어주면은 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매도가 실전에서 정말로 쉽냐? 라고 하게 되면 쉽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형주가 아무래도 대세 상승 그리고 대세 하락 같은 이 장점이 대형주 안에는 있는데, 여기서 대세 상승으로 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그냥 쉽게 매도가 가능할까? 그 다음에 대세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여기서 매수를, 비중을 내가 원하는 만큼 모았을까?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은 이게 절대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고, 반면에 중소형주는 여기서 내가 비중 사용할 때 똑같은 파동이라고 하더라도 훨씬 더 쉬워지는 것 같아요. 좀 더 많이 모을 수 있고, 그러면서 매도를 더 잘 섞어줄 수 있는 거죠. 파동이 다르니까. 이거 듣는 분들의 입장에서 약간 그 단어 선택을 다시 수정을 좀 해드려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어니스트님 이게 쉽지 않다, 쉽다 뭐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쉬운데? 그냥 그렇게 사면 되는데? 여기 그냥 팔면 되는데 그 뭐가 어렵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어니스트님이 말씀하시는 쉽다라는 거는 실효성이 있는 행동으로, 내가 이제 그 의미 있는 행동으로서 사는 것과 매수와 매도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그게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네요. 근데 그거 너무 당연히 이거 그냥 버튼 누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쉬운 게 맞는데, 실효성까지 생각해야 되는 건 매매에서 기본 아닌가요? 기본인데,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상 감정적 매매 한다고 어니스트님도 말씀하셨고, 저희가 항상 늘상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거잖아요. 아, 그러네. 감정적으로 그냥 이제 매수하고 매도하는 거는 쉬우니까. 그리고 그 감정적으로 해서 어쨌든 대세 상승기에 접어들면은 언제 샀든 언제 팔았든 간에 수익을 내니까 나는 잘했지라고 또 그렇게 착각하기도 쉽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이제 합리적 선택을 한 것이냐, 실효성이 있는 매수 매도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판단하기가 사실 되게 어렵죠. 물론 한다고 해도 되게 뭐 미량의 그런 대세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작은 물량, 아까 이제 충분히 모아갈 만한 그런 게 됐을까 이런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못 모았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제 대형주는 좀 그렇다면 중소형주는 상대적으로 실효성 있는 선택을 하기가 쉽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또 표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럼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 종목을 아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중소형주의 특징은 내가 잘 모르는 기업인데 이렇게 느껴지는 종목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파동 자체가 다르잖아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이런 파동 자체가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하락을 이용하는, 결국에는 이 하락에서 내가 이렇게 모아가는 비중과 템포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결국에 그 차이는 매도 때문에 내가 여기서 어떤 식으로 행동하든 간에 매도를 중간에 넣어줄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래서 매도가 차이를 만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잠깐만요. 매도 때문에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잠깐 이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매도를 중간에 섞어준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그래? 그 매도를 여기서 이렇게 잘 때릴 수 있다는 얘기인가? 그 고수 맞네? 이렇게 또 생각할 것 같거든요. 중소형주는 대형주에 비해서 매도 타이밍이 많이 온다. 그러므로 나는 고수니까 이 바이 앤 셀을 예쁘게 잘 찍어낼 수 있다. 그냥 결국 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해석할 것 같거든요. 이게 되게 자의적 해석인 것 같아요. 뭐 물론 이렇게 찍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더 매력적인 거는 이렇게 못 찍어내도 수익 낼 수 있다, 이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더 매력적이지 않나요? 이렇게 진짜 무슨 컴퓨터가 찍은 듯이 이런 바이앤셀을 안 찍어도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매수를 시작했어요.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뭐지? 저거 잘한 거 맞아? 이렇게 생각 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서도 수익 낼 수 있다라는 게 매력적인 거죠. 이 신나게 고점에서 사가지고 물타기 하다가 이제 겨우 탈출한 그런 느낌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도 수익 낼 수 있다라는 거는 저거는 뭐 운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저게 굳이 중소형주라서 가능한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할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하면은 이거 운 아니야? 라는 얘기 많이 하죠. 하다못해 제 실전 매매 보여준 거에서도 그런 댓글 많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수익이 난 게 있었으니까, 매매 중에서. 네. 근데 그거는 진짜 1차원적인 생각과 단면밖에 못 보는 거고, 근데 이거를 할 줄 알면은 여기서 연결되는 것도 봐야죠. 이렇게 되고 나서 이거는 그러면은 없는 건가? A에서 B로 이어지게 되면 B에서의 수익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는데, 그리고 B에서 다시 C로 가게 되면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는데, C에서 다시 D로 가게 되면은 A, B, C, D 이거 커지는 거를 보게 되면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이 A, B, C, D 다 이어진 게 결국에는 대형주에서는 그냥 한 사이클 한 매매잖아요. 매수 쭉 매집하다가 기회 줄 때만 매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A, B, C, D 가면서 수익이 커진다라고 했을 때 선뜻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결과적으로는 이때 이제 저점에서 보면 1,000원도 안 되는, 1,000원이라고 칠게요. 1,000원 정도에서 고점 2,000원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이거 2배 오른 거니까 수익 많이 난 거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 싶기도 할 거고, 아니면 그냥 그게 아니더라도 여기서 트레이딩 해서 한 번 하고 트레이딩 한 번 하고 4번 정도를 해서 그냥 수익을 한 번 낼 거를 4번 냈다는 얘기인 건가, 왜 커진다는 거지? 이렇게 좀 궁금해 할 것 같긴 하네요, 이 얘기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일단 첫 번째 그런 생각이 드셨다 하시는 분들은 내 주식 경험치가 정말 작구나,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단조롭게밖에 생각을 못하고 있구나 라고 먼저 생각을 해주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처음에 이해가 됐다면은 자신이 수익을 낼 줄 아는 전략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그거는 짚어드리고 싶고요. 근데 주식 투자에서 결국의 수익은요, 뭐 A, B, C, D 이렇게 4번 매매했다? 아니면 이거 다 따로따로 했다? 아니면 한 번에 이게 밑에서부터 이 위에까지 가는데 2배 올랐으니까 수익 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보다 모양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A에서 B로 비중을 어떻게 넘겨줬고, B에서 C로 비중을 어떻게 넘겨줬고, C에서 D로 비중을 어떻게 넘겨줬는데, 실전에서 특히 트레이드 영역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그냥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A에서 비중이 90이 됐다가도 B로 넘어갈 때 20, 30으로 줄었다가
다시 80으로 늘기도 하고 0에서 100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폭이 중소형주가 기회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저조차도 대형주에서는 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대형주에서는 선뜻 그렇게 잘 못해요. 하긴 하는데 제한적이다. 같은 파동에서 다시 카카오 보게 되면은 여기서 1로 넘어가는데 비중 변화 얼마나 있을 것 같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 A에서 가지고 있었던 비중에서 B로 넘어가는데 이 하락 기간 동안에 플러스 매수 더해준 거 추가되는 정도, 이렇게 좀 단조로워진다는 거죠. 그런 차이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걸 보고서 뭐 양봉 때 여기서 뭐 사고팔고를 막 하고 분봉 보면서 막 하고 그런 거 자체가 뭐 할라만 하겠지만 왜 굳이 이걸 가지고 이런 의문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더 하기 좋고 편하고 나에게 기회가 많은 중소형주에서 그걸 하게 된다. 똑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는데, 그러면 이제 궁금하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도 그럼 중소형주로 지금 어니스트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매도를 섞어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제 순서일 것 같아요. 당연히. 네, 순서적으로는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답변하는 건 오히려 쉬워요. 매도를 섞어준다는 말은 기회가 주어질 때 매도를 해줘라, 매도를 생략하지 말아라, 이 정도 답변이기 때문에 답변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실전에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결국에는 나 지금 비중 늘려도 되는 때야? 비중 늘렸다가 늘려놓은 비중을 지금은 좀 줄여줘야 되는 때야? 아니면 다시 비중을 늘려가야 되는 때야? 아니면 이쪽에서 기회를 살려서 비중을 지켜나가야 되는 때야? 아니면 비중을 오히려 유리한 상황에서 더블업 시켜가지고 공격해서 수익을 극대화시켜야 되는 때야? 이런 것들을 종목의 흐름, 파동 이런 걸 보면서 그 판단과 선택을 하는 거, 그게 훨씬 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게 선행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 많은 분들이 이런 비슷한 거를 고민해 봤거나 해본 분들이 결과적으로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런 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듣다 보니까 뭐 지금이 살 때야 팔 때야 이런 고민할 때 이제 결정적으로 이런 때인 것 같아요. 여기서 예를 들면 3,000원이 이제 여기 넘어가는 순간이 있었잖아요. 네. 잠깐 윗골이 남긴 거지만, 그럼 이런 때 나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얘가 확실하게 수급도 들어왔으니까 3,000원 이상을 보고서 좀 여기에 베팅을 해야 되나? 매수를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여기가 고점이니까 무조건 팔아야 되나? 요런 고민을 할 때, 네. 만약에 어니스트님의 그런 지식과 경험이 있다면 그럼 이거를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나요? 네. 이거는 너무 명확합니다. 제가 모든 거를 다 미래를 예측하고 100%의 확률로 맞춥니다, 이렇게는 말 못해요. 하지만 꽤 높은 확률로 나한테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고 투자자한테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유리한 선택이 모여서 수익을 내는데 지장이 없고 수익을 크게 만드는데 지장이 없게끔 만들어 드립니다. 이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서 예시로 보여준 거에서 저는 여기서 매수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여기서는 매수하면 안 된다라는 거는 그냥 보자마자 알아요. 여기는 매도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이거 뒤에 차트 모양 보여줬으니까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 지난 차트 가지고 얘기하는 거 누가 말 못해? 이거 이제 되게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많이 들을 수 있는 얘기인데, 네. 근데 여기서 매수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저는 뒤에 하락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거 어차피 모르잖아요. 제가 그냥 간단히 예를 보여드리면은, 여기서 매수를 섞으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보통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 장대 양봉 섰어? 수급도 잘 들어왔네? 그럼 이 위에 새로운 공간 열리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나는 이 새로운 영역에서 박스 매매든 신고가 매매든 이렇게 하게 되면 수익 더 큰 거 아니야? 기대 수익 높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생각 많이들 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걸 고민하니까 제가 이제 물어본 거기도 하고. 네. 근데 이 얘기를 정확하게 반박하게 되면 그러기엔 수급 부족합니다. 이 한마디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기엔 수급이 부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 새로운 영역,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기서부터는 미지의 영역이야, 신세계야, 유토피아야 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이 앞선 수급들은 언제 어디서든 간에 그냥 눈 감고 시장가 매도해도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수급 구조 자체가 이 앞에서 계속 얘기했었던 매집 잘해놓은 사람들은 먹을 만큼 먹었다, 이제 됐다, 아무리 큰 물량도 주포나 세력들이 시장가 전략 매도를 할 수 있는 상황에 들어섰다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리스크적으로, 수급적으로는
절대 매수하면 안 되는 상황이다랑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것만 알아도 저기서 쓸데없이 매수 안 하죠. 근데 이게 이제 또 반박할 거리가 하나 있죠. 그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진한 차트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만약에 이게 조금 상황이 다르게 흘러가서 딱 여기 3천원 넘어갔을 때 수급이 그때부터 막 들어와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었잖아요. 이것도 다진한 차트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이러면은 어때요? 제가 얘기한 거죠. 수급이 부족합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이게 보여야죠. 보이면 그때는 매수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다. 그쵸?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자,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됐는데 근데 또 거짓말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는 그럼 없나요? 그러면 주식이 그렇게 막 그렇게 맞추지 말라면서 왜 맞추죠?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당일보다는 둘째 날이 더 중요해요. 이 둘째 날의 흐름이 장대 양봉 신고가 서고 나서 둘째 날, 셋째 날 흐름이 더 중요하다. 이때 수급이 이 해당 구간에서 섞여주면서 공방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체크하고 그 현상을 보면서 판단하는 거지 미리 판단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죠. 이게 지금 얘기가 되게 제가 듣고 싶었던 얘기 같은데 이걸 보고서 그때그때 뭔가 맞춘다의 개념으로 여기는 바이 할 때고 여기는 셀 할 때고 맞춘다의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저희 모든 얘기가 다 헷갈리게 들리고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때그때 보면서 판단해 나간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 판단이라는 거는 한 번에 여기서 다 팔고 다 사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늘상 자주 말씀드리는 만들다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들으면은 그러면 선입관 없이 들으면은 이게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해가 되는 게 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그걸 할 수가 있게 되는 영역입니다, 이게. 그쵸.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쵸. 이 맞춰간다가 진짜 중요한 건데, 왜냐면 여기서 셀, 매도한다라고 하더라도 실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100% 갖고 있었는데 100% 갖고 있었던 것도 좀 웃기지만 100% 갖고 있었다고 쳐볼게요. 그럼 셀한다라고 하게 되면 나한테는 비중 0을 만드는 거, 이게 매도의 정의일까요? 아니잖아요. 나는 여기서 10%를 남길 수도 있고 30%를 남길 수도 있고 50%를 남길 수도 있어요. 즉 얼마나 매도할 것인가, 여기서 매도는 해야 된다는데 얼마나 매도해야 될 것인가가 남는 거고, 실전에선 그럼 하나 더 남죠. 그럼 이 이후에 이 수급을 확인하는 이 과정을 거쳐갈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선택을 하겠죠. 절반 미만 정도로 내가 남겼다가 여기서 수급 확인하고서 플러스 매수를 해주면서 다시 비중을 어떤 값으로 만들 수 있겠네. 이게 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내 행동은 연결된다. 주식 투자가 어찌 보면 어려운 이유가 행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연결고리 행동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더 유리한가, 이걸 판단하는 게 주식 투자 실력의 핵심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지금 여기 수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수급이 부족하면 무조건 여기까지 떨어지란 법 없잖아요. 뭐 이러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러다가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부족했는데 여기서 뭐 이어지다가 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에 부족했기 때문에 하락한다, 이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또 이해가 안 되시는 문제인데,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한 상태에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들을 해나갈 줄 알게 된다라는 개념에는 지금 보여지는 차트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여기 현재 시점에서 만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르게 대응하면서 주식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내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또 중소형주, 오늘 중소형주 얘기인데, 중소형주가 이런 흐름들이 또 빈번하게 나오고 우리에게 유리한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이 그걸 이용한다,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설령 내가 여기서 판단이 좀 틀렸어, 틀린들 어때, 다시 메이크업 하면서 보완해 나가면 된다,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 대형주는 이런 거 판단 한번 틀리잖아요, 많이 힘들어집니다. 동학개미 시절에 대형주 고점에서 그 판단 한번 틀린 대가로 지금까지 고생하시는 분들,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아실걸요? 그 한 번의 판단 미스에 대한 책임이 대형주가 훨씬 커요, 중소형주보다. 그죠? 카카오, 네이버, 삼성전자 많은 분들이 인기 있어서 잘 나가서 했던 것들 지금 많이들 고민하고 계신 거 알고 있거든요. 주변에도 많이 있고. 보통 이제 대형주 그렇게 물리면은, 근데 이제 나는 마음은 편해, 그냥 상속시키면 되니까, 그냥 꾸준히 모으면 되니까 언젠가는 오르지 않겠어? 이게 망하겠어? 이런 생각으로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딱 피해 나가는데,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주식할 거면은 솔직히 주식 왜 하나? 이런 생각 저희도 합니다. 저는 근데 그거 진짜 거짓말 같아서
그 말 자체도 거짓말이다. 말은 상속한다고 하면서 엄청 물어보는 거 보게 되면 엄청 걱정하고 있어요. 전 이건 알아요. 그러니까는 그동안에 어니스님이 가르치고 뭐 피드백 해주고 그런 제자들 그리고 회원분들 되게 많잖아요. 지금도 클럽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대형주 들고 있는 분들 정말 전전긍긍 하고 있는 거 많이 보이죠. 물어보고 그러시는 거 보면. 네. 상속해도 된다 하지만 마음속 한 구석에서는 상속하고 싶진 않고 지금 이거 굴려서 따르게 수익 내고 싶은데 그게 공존하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근데 그거를 나는 대형주 물려서 속상하다. 이걸 좀 해결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자기 합리화라고 했는데 이거 그냥 상속시키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피해버리면 별로 그렇게 발전적이지가 못하잖아요. 그 이유가.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 투자자한테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되게 중요하고 되게 어려운 영역이에요.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이거 할 줄 알면은 발전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 인정을 못해서 힘들어하죠. 제가 또 자주 하는 얘기인데 돈 앞에서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이제 유교 사상 막 그래가지고 돈에 대한 거를 무슨 죄악시 여기고 그런 문화가 있는데 알게 모르게 많은 분들이 그 문화에 젖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예전부터. 음지로 약간 네. 되게 비밀리에. 그러니까요.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그래서 돈에 대한 거 하나도 안 배우다가 나중에 성인 돼가지고 잘못된 길로 되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대다수니까 그것 좀 문제이고, 그래서 좀 본인의 상황과 생각을 좀 들여다보자. 그래서 거기서부터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해보자. 뭐 이런 이 얘기도 한번 나중에 한번 좀 시간이 되면 진지하게 한번 해보시죠. 돈에 대한 얘기. 네. 저희 오늘 중소형주 얘기했는데요. 사실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뭐 중소형주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중소형주야, 뭐 시가총액 기준 얼마부터가 중소형주라는 얘기야, 뭐 이런 거랑 또 소형주도 소형주 나름이지 뭐 시가총액 200억 300억짜리를 하는 거는 너무 무리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 의구심과 고민들 들 거고, 상장 폐지 당하면 어떡할 거야, 뭐 유상증자 같은 거 갑자기 뜨면 어떡할 거야,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은데 다음으로 좀 한번 미뤄두기로 하고요. 오늘 얘기는 이제 주식 투자자로서, 트레이더로서 저희가 중소형주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단순하게 이제 오늘 얘기 정말 핵심적인 거를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중소형주는 이렇게 파동이 많기 때문에 바이앤셀을 아주 예쁘게 찍어낼 수 있어서 좋다가 아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얼마든지 유리하게 대응을 하면서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클럽을 합니다. 클럽에서 어니스트님의 매매를, 이런 매매 어디서 매도를 섞어주는지, 어떤 식으로 섞어주는지, 어떻게 남겨두고 그 뒤에를 풀어가는지, 이런 것들 궁금하신 분들은 클럽에 오시면은 이제 매매 따라하면서 배울 수가 있으니까 저희 하고 있는 클럽에도 많이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영상에서도 한 번씩 소개시켜 놨으니까 저희 다른 영상들 보시면서 같이 참고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클럽 어떻게 가입하는지 한번 설명드리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네이버에서 주식비더 공유카페로 검색을 하시면 메뉴에 이렇게 검색어가 나오고요. 이거 눌러서 입장하신 다음에 이렇게 생긴 카페입니다. 여기 카페 가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 글 보기 한번 눌러서 메뉴에 있는 필독 공지, 이거 누르시면 클럽 가입 안내 공지글이에요. 쭉 읽어보시고 중간에 영상 2편 이렇게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거 저희가 예전에 클럽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왜 하고 있는지, 뭐 회비는 얼마인지 여러 가지 다 설명해 놓은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요 아래에 있는 가입 신청서 작성하기 누르면은 저희 쪽에서 상담받고 가입 안내 받을 수 있고요. 이거 보셔도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신청하셔서 물어보시면 저희가 다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는 그렇게 참고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도 구독해 두시고요.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